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지난번이랑 내용이 똑같아 보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거는 1학년의 관점에서 이제 기업, 산업 분석을 했고요. 오늘은 3학년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용은 비슷해요. 1학년과 3학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내용은 둘 다 기업 가치,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대신 1학년 같은 경우에 배우는 영역이 제조랑 건설을 일하는 때 배우거든요. 그 중에 제조 영역을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기업, LG전자,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3학년 수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수송, 그냥 물건을 한 군데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 그럼 대표적인 수송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비행기, 배이지.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산업은 자동차와 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친숙한 자동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다르게 풀어가면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기업은 무엇이냐? 넘어가야지, 왜 안 넘어가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기업은 현대자동차예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으로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가 있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라고 말하는 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럴 때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기업의 기업 가치는 약 37조 정도 됩니다. 어때요? 크나요? 작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되냐? 대략 10등 안에 들 정도로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기업은 흔하지 않고요. 이 기업에 들어간다라는 거 말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기업 들어갔다고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만큼 되게 좋은 기업이고요. 굉장히 그런 걸로도 유명하지. 이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힘이 센 노조, 해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한 거 하나로 말하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근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실제로 조립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받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려면은 뭐 우리나라 상황과 외국의 상황까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동차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사업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현대자동차만 돈을 잘 버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 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벌까요? 봐보면은 차량 부문이라는 걸로 돈을 벌고요. 금융 부분이라는 걸로 돈을 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자동차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물건들 중에서 자동차가 두 번째로 비싼 물건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야? 그렇지, 집이지. 그래서 집이 제일 비싸고요. 집 다음이 자동차예요. 집은 보통 억 단위 돈이 들어가고요. 자동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0단위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일 싼 자동차라고 해봤자 1000만원 후반대 정도 나오고요. 괜찮은 자동차라고 하면은 4천만원, 5천만원, 그 다음에 심지어 비싼 슈퍼카들은 억 단위가 훨씬 넘어가는 자동차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일반인들의 봉급으로 턱턱 돈을 주고 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부로 사야 되겠지.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그대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5년, 60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할부로 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현대캐피탈 이런 거 같은 것도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팔아서 돈을 벌거나 금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금융으로 돈을 버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겠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여기에 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이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럼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17만 1,000원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최저점은 6만 5천 원이었고요. 최고점이 28만 9천 원이래요. 자, 6만 5천에서 28만 9천 원 대충 계산해 보면은 5배까지는 안 되고 한 4배는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때 자동차 주가를 샀으면 이때 되면 한 4배에서 5배 정도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지. 야, 대단하지. 자, 우리나라에서 이때 코로나 근처에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코로나 근처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가
코로나 끝나고 1년 뒤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사이에 간격이 되게 많이 번 회사들이 참 많아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서라도요. 28만 9천에서 쭈루루루 주가가 떨어져서 현재는 17만 1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현재 많이 고점에서 샀다면 한 40% 정도는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지. 얼마나 돈을 버느냐. 자,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 파란색 막대기를 봐보세요. 파란색 막대기를 봤을 때 파란색 막대기가 대략 비슷하게 여기 보면 이 숫자가 대략 100억 원 아니 100억 원이 아니라 100조 정도 되거든요. 100조에서 약간 올라가거나 약간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과 그 다음에 빨강색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 깔려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W자 모양이 보인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자세히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17조입니다. 되게 크죠? 그리고요, 영업이익이 6.6조고요, 당기순이익이 5.6조로 영업이익률 5.68%, 순이익률 4.84%래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본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 거를 안 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좀 지식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라고 말하는 걸 사람으로 말하면 너의 몸값은 얼마예요? 라는 뜻이야. 넌 얼마의 가치가 있니? 자, 우리가 도덕 시간이 아니니까 저의 가치는 셀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하고요. 보통 사람들의 가치라고 말하는 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연봉이라는 거 형태로 보통 나온답니다. 그럴 때 이 연봉이라는 관점에서 봐봤을 때 연봉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회사가 생각하는 너의 가치지. 즉 우리가 연봉이라는 거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매겨주잖아요. 동일해요.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라고 말하면 기업이 이 안쪽으로 얼마나 내재적인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거든. 이 주변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너에 대해서 얼마다 이야기하려면은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 세상에는 모든 기업, 여러분이 길 가다 보이면 뭐 떡볶이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문구점이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을 건데요. 그 기업들한테 한번 들어가서 그 기업에 있는 사장님의 멱살을 붙잡고 한번 물어봐요. 얼마 벌어요?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길 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얼마 벌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길 가다 아저씨가 야, 너 이번 성적이 몇 점 나왔어?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 느낌보다 더 기분이 나빠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업 공개, 즉 주식시장에 내 기업을 공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를 공개해야 되고요. 우리 기업에서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은 그 특별한 이슈에 대해 무조건 기업의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 의무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들이 봤을 때 기업 공시라고 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각 나라별로 다들 있고요. 그 나라 아니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한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되나요? 자, 매출액 이게 단기 이렇게 기수가 이렇게 다르거든. 이렇게 1년 동안 번 거예요. 그랬을 때 요게 옛날 그 다음 최근에 가장 번 게 117조 정도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게 너무 숫자도 크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기업을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형균의 떡볶이라는 회사를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자, 형균의 떡볶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균의 떡볶이는 떡볶이를 파는 회사예요. 떡볶이를 얼마 주고 파냐? 한 판에 10,000원씩에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판에 무조건 10,000원씩에 판매하는데요. 이 회사가 하루 열심히 일하잖아요. 보통 33판 정도를 판대요. 그럼 하루에 얼마를 벌지? 33만 원을 벌겠지. 자, 이 회사 사장님은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한 달 내내 한 번도 쉬지 않는데요.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얼마를 벌까요? 대충 곱하기 30에서 31 정도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이겠지.
그러면 이 형균의 떡볶이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구나 라고 말할 때 이 1,000만 원은요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그냥 숫자로 찍힌 돈이야. 그냥 매출이라고 우린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내가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 돈이 찍혀있는 이 돈은 뭐 말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매출 아니면은 매상이라고 보통 말해요. 근데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이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요 이거에서 뗄 돈들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돼요. 이만큼을 다 떼야지 최종적으로 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번 봐봅시다. 제일 처음에 매출이라는 게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다 내 돈이 아니냐? 내가 떡볶이를 판다면은 여러 가지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떡볶이를 팔 때 재료비가 뭐가 들어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떡 한 150만 원어치, 소스 한 50만 원어치, 튀김 한 100만 원어치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해봅시다. 그러면 떡 150, 튀김 50, 그 다음에 떡 150, 소스 50, 튀김 100 하면 다 더하면 얼마가 되지? 300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을 우리가 재료비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빼면 얼마 남지? 700만 원이 남겠지. 이거 다 내 돈이야? 아니지. 여기에서 두 가지 돈을 더 떼야 되지.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딘가 회사를 차렸다면 그 회사는 어떤 건물 안에 있을 거냐. 그럼 그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임대료가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알바를 쓰면은 알바비를 내야 돼요. 인건비 알바비로 50만 원의 돈을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정말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인터넷, 유튜브에 광고도 냈고요. 그 다음 우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조그만한 쿠폰도 뿌려요. 오면은 튀김 하나 더 드려요. 떡볶이 할 때 국물 서비스입니다. 막 등등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광고비도 들어갈 거고 쿠폰비도 들어갈 거야. 두 개 합쳐서 한 달에 50만 원씩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 더해보면 얼마의 돈이 나오지? 200만 원의 돈이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매출 1,000만 원에서 이 돈과 이 돈은 무조건 빼야 되는 돈이야. 여기까지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500만 원이 남겠지. 이건 다 내 돈일까요? 아니겠지. 내 돈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떡볶이라는 장사를 해서 꽤 많이 내 돈만큼을 만들어낸 거잖아.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만드는 주력 상품을 팔아가지고 번 돈, 이 번 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세 가지 세 가지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이 돈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보통적으로 영업이익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이 그럼 이게 왜 다 내 돈이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떼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세금을 떼야 돼요. 세금. 근데 그냥 세금만 떼면 좋겠는데 세금 말고 실은 뗄 게 하나가 더 있긴 해요. 바로 뭐냐면 기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회사에서 말했잖아.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내 장사를 하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테리어 하려면 인테리어 할 돈이 들어가겠지. 그 돈은 누구한테 빌렸어? 당연히 은행한테 빌리겠지. 그럼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은행에다 대출도 받고 대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매출 1,000만 원이 있잖아. 그 한 달에 대충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번 은행에다 예금을 할 거잖아요. 그럼 예금하면은 예금이자도 나올 거고요. 대출금 갖는 대출이자도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다 물건을 판다. 외국에다 물건을 팔게 되면은 환율 효과도 거기에다 같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영업 이외의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다 더해가지고 대략 한 50만 원에다가 세금이 5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지? 100만 원이 되겠지. 이거까지 빼봅시다. 그럼 얼마가 남을까요? 400만 원. 그럼 이 돈은 내 돈일까요? 이제 이건 진짜 리얼 내 돈이지. 그래서 이 돈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순이익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올해 번 순이익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보통 부른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벌었다. 올해는 1기, 내년은 2기, 그 다음에는 3기. 보통 이런 식으로 기수로 구분해서 보통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리해서 써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봐볼래요? 이런 느낌. 방금 전에 말했던 걸 쭉 써보면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이거를 진짜 복잡한 내용으로 보면은 약 이렇게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52기 회사가 만들어지고 52년째 번 돈, 53년째 번 돈, 54년째 번 돈이고요. 각각의 돈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회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회계사가 만약에 꿈의 아이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정도만 알면 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그럼 여기에 비춰봤을 때 여기서 아까 중요했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잘 봐요. 영업이익률이 5.68%고 순이익률이 4.84라 했잖아. 이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매출이라고 말할 때는 1,000만 원에서 영업이익이 500만 원이 나왔잖아. 이 500만 원이라는 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50%라고 부르고요. 순이익은 40%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몇 퍼센트야? 5.68%랑 4.84%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를 한 대, 만약 자동차를 100만 원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5만 원 또는 4만 원이 남는다는 거야. 어때? 돈 많이 벌어요? 조금 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 생각해. 내가 떡볶이를 파는데 떡볶이를 여러분들한테 팔았어요. 떡볶이 한 판에 10,000원이라 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떡볶이 맛있게 드세요 말했는데, 이 떡볶이를 팔고 나서 내가 버는 돈이 500원이면 참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500원을 번다니까. 너희들한테 떡볶이 한 번 줄 때마다 생각보다 되게 이익이 떨어지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0,000원어치를 팔았는데 500원 버는 건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게 10,000원어치가 아니라 100조 원어치만큼 팔잖아요. 그러면 남긴 돈이 5조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이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퍼센테이지가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할 때, 이 물건이라고 말하면 전 세계에서 두 가지를 보통 판매해요. 하나는 상품이란 걸 판매하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란 걸 보통 판매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서비스하고 상품들 중에서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뭐 정말로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이상 이 영업이익률을 1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들 중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성숙산업이라 부르거든요. 성숙산업이라 부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회사 제품이 많이 보이면은 성숙산업이고요. 이 회사 제품이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 많이 살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걸 우리는 성장산업이라 불러요. 그럴 때 자동차는 여러분 주변에 자동차 보기 어렵니? 아니지. 되게 많이 보이지. 그 말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많다라면은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품과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제품은 국적을 무시하고 판매가 되고요. 서비스는 국적과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넘어가는데 장벽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실에서 쓰는 가장 일반적인 가위거든요. 이 가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니,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거든. 보이냐? 아마 안 보일 건데 여기 아주 조그맣게 써있어요. 자, 이 회사는 중국에서 만들었대요. 내가 이 회사를 중국에서 만든 게 내가 이 물건을 쓰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중국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내가 이걸 쓸 때마다 중국어를 니하오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물건이 그냥 썼을 때 가위질이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자동차를 중국에서 만들었든 미국에서 만들었든 한국에서 만들었든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든 상관없이 이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하고 밟으면 잘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잘 멈춰지면은 alright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제품이라는 거는 나라를 넘어가거나 국경을 넘어가기 굉장히 쉬운 특징을 갖고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동차 회사 전 세계 한 3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럼 걔들이랑 다 같이 배틀을 붙어야 돼요. 근데 서비스는 그게 아니야. 서비스라고 말하는 건 있잖아요. 내가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요청하잖아요. 이거는 나라와 국적이 반드시 장벽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번 서비스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집에 우리 집 아이가 어리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우리 집 아이가 어려서 가정부를 드리고 싶어요. 가정부를 드리는데 한국인을 드리는 거랑 중국인을 드리는 거랑 베트남인을 드리는 거랑 러시아인을 드리는 거 느낌이 같을까요? 다르겠지. 왜냐면은 그 사람들 누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문화로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일단 중국어로 말하면 난 못 알아먹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상품이랑 서비스는 그 두 개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또 하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자꾸 영업이익률이란 말을 자꾸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니까 1학년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 기준이 영업이익률이 기본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 영업이익률이 기본이 되냐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에서 가장 많이 떼는 게 바로 이 세금이거든. 세금은 나라마다 세금이 달라. 그래서
이 세금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이 빡센 나라,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 막 세금이 한 40%씩 딱 때린단 말이야.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는 돈이 확 줄어들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영업이익률로 이야기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영업이익률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에서 여러 가지 감가상각을 우리가 빼가지고 에비타 마진이라 부르는 것도 하거든. 그건 너무나 어려우니까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개념만 얼핏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으로 말하면은 자동차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 다음 부분 얘기하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있을까요? 있지. 여러분들 아는 회사. 어떤 회사? 여기 애플. 애플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높을까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자 연간 실적으로 봐오면은 1년에 얼마의 돈을 버냐면 513조만큼의 돈을 벌어요. 513조. 현대자동차보다 약 5배 정도의 돈을 더 버는데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야. 영업이익률이 155조야.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와요. 영업이익률 30% 대박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은 매출로만 따지잖아요. 현대자동차보다 얘네는 약 5배만큼 돈을 더 버는 회사인데요.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영업이익률 현대자동차가 아까 봤을 때 약 5조 정도 됐잖아요. 이걸로 따지면은 이 회사가 약 50배만큼 돈을 더 버는 회사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애플의 현재 기업 가치는 약 3,300조에서 3,500조. 그래서 전 세계 1등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부터 여러 번 말할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거랑 같이 한번 종합해서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 안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일을 했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일한 돈, 내 인건비는 어디서 뗄까요? 어디서 뗄 거 아니? 자, 이걸 어디서 떼는지 내 마음대로 뗄 수 있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한 것도 이거는 매출 원가야 라 해서 여기서 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일한 건 따로 여기서 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어떤 회사들 어쨌든 이 회사에 내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돈을 벌 때 여러분들 돈을 벌어보면은 월급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급이라는 걸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성과급이라는 걸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사람들 평균 연봉이 대충 4,600만 원 정도 되거든. 내가 본 거는 4,657만 원으로 봤는데 제가 숫자에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충 4천만 원 중반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정도만큼 돈을 번다면 한 달에 얼마의 돈을 벌까요? 나누기 12 해가지고 대략 380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실제로 버는 돈은 약 300만 원 정도밖에 돈을 못 벌어요. 300만 원 초반 300만 원에서 310만 원 정도 돈을 벌거든. 선생님 저희를 바보로 하시나요? 요거 곱하기 12 하면은 3,600이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약 1,000만 원 내외의 차이가 나는데요. 맞아요. 이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매달 받는 돈이 다르거든. 왜 매달 받는 돈이 다르게요? 우리가 돈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받다가요. 1년에 한 적은 기업들을 한 3번, 많은 기업들을 한 6번 정도 돈을 또 받을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또 받을 때가 뭐냐면은 명절 때, 명절 휴가비라는 돈을 받고요. 두 번째, 3개월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성과급이라는 걸 받아요. 그럼 이 성과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돈에다가 플러스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달은 300만 원을 받고요. 어떤 달은 500만 원을 받는 달이 있고요. 어떤 달은 400만 원 받는 달이 있고요. 그래서 날마다, 달마다 돈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을 한 거고요. 여기서 왜 이 말을 또 해주냐? 이때 성과급이라고 말하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 거냐? 요거나 요걸 기준으로 돈을 주는 거야.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의 몇 %를 주는 회사 있고요. 어떤 회사는 순이익의 몇 %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본은 이거의 몇 %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은 그 많이 난 영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이나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뿌리는 개념이라고. 근데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야지 내가 월급을 받는 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성과 중심 연동제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외국으로 물건을 파는 무역 관련 회사라든지 수출 관련 회사,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LG전자 이런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성과급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월급이 그때그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과급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언뜻 보기로는 두 회사가 똑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두 회사는 성과급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난 두 회사 다 일해본 적이 없지만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랬다니까, 뭐 혹시 삼성전자나 LG전자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뭔가에서 돈을 빼야 되겠지. 뭐에서 뺄 것 같니? 재료비에서 뺄 것 같니? 재료비는 무엇에 연동이 될까?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재료비라는 거는 재료,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에 연동이 되니까 그 나라의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은 답이 없어. 아니면 새로운 데를 발굴해야 되거나, 아니면 임대료. 맞아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뗄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자기 회사의 땅에서 회사를 짓기 때문에 임대료는 대부분 회사에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뭐에서 떼야 되지? 인건비에서 떼야 되겠지. 무슨 말이야? 만약에 너희 회사가 만약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잘라야 돼요. 사람을 잘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2023년이잖아요. 2020년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렸거든. 그 돈을 많이 뿌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빅테크라고 부르는 굉장히 좋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고용을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인원을, 그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해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었는데요. 지금 요새는 최근에 금리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요. 각 기업들이 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인터넷 뉴스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모든 회사들에서 다 감원 조치를 하고 있어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감원을 하고 있어요. 누굴? 여러분들을, 직원들을 감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 진짜 많이 줄인 이 인건비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잘리고 싶지 않다면은, 인건비가 잘리고 싶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왕 회사에 들어갈 거 좋은 회사에서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에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도 그러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중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